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2분기 플래닛랩스 실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라이트부터 보면요. 미국의 이제 우주사령부 있죠. 우주방위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지금 이제 계약을 확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쪽, 그다음에 영국 쪽에 인공위성 사진을 이제 제공을 하기로 했다.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자료를 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이제 시너자이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포레스트 카본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열대 우림에서 나오는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요거 이제 위성 사진 찍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이제 뭔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요런 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나왔고. 이번 분기에 매출이 이제 53.8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출부터 잠깐 보면요. 지난 분기에 매출이 52.7 밀리언 달러였고요. 이번에 아주 살짝 늘어서 53.8 밀리언 달러가 나왔더라. 그래서 최근 1년간을 보면 뭐 48, 49, 53, 52, 54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은 이제 52%가 나왔다. 저번 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4.5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얘네들 원래는 얼마를 예상을 했었냐면요.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0 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여기서 저기서 돈을 좀 많이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손실 폭을 조금 이제 줄였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annual or multi-year contracts 하는 거 있죠. 뭐 다 1년 계약 아니면 다년간 계약하는 그런 것들이 90% 이상이다. 전체 비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가 944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고객의 수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944라는 수치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꾸준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금이 총 368 밀리언 달러가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8 밀리언 달러로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번 분기에 38 밀리언 달러 손실을 봤으니까 한 9분기 정도를 이제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계속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리센트 비즈니스 하이라이트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략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분석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펜스 앤 인텔리전스 있죠. 이건 국방 관련된 매출이 여기서 발생한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민간 정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데서 나오는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펜스 앤 인텔리전스 나옵니다. 근데 새롭게 7개 고객 지금 또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민간 정부에서도 7개 지금 확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을 굉장히 쉽게 띄우고 거기서 사진을 예전보다는 굉장히 쉽게 얻는 이런 시대가 왔고, 그 사진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관들 아니면 뭐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시대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퀴지션 컴플리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너자이즈 인수 완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영국이랑 뭐 지금 그 캐나다 쪽, 그다음에 아시아 쪽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은 어느 부처랑 했냐면 UK Rural Payment Agency를 이제 해석한 걸 봤더니 농무부, 약간 농업 관련된 그런 부처와 계약을 한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외무부 쪽과 계약을 했다. 일단 뭐 농무부 쪽은 이제 뭐 기후 변화를 특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이게
뭐랄까요, 경작, 흉작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기후 변화를 먼저 인공위성 사진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 뭐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할 그럴 목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농업 관련해서 기후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기후 관련 사진을 영국 쪽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너자이즈 비즈니스 인수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게 2023년도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너자이즈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진은 누가 찍냐? 사진은 플래닛이 찍고 이 사진을 분석하는 것을 지금 시너자이즈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 관측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저궤도 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겠죠. 요거를 분석 및 통찰력 추출에 복잡성과 이오 데이터 저장 비용을 줄임으로써 플라넷은 농업, 민간정부, 보험, 금융시장 등에 이제 그렇게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플래닛 사진 찍고 데이터 분석은 시너자이즈에서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한 거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닛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현재 및 신규 플래닛 고객이 이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좀 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좀 대한 장벽을 낮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인수의 목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시너자이즈 어퀴지션에 대해서 나오고요. 플라넷이 데이터 이렇게 얻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 분석한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에다 갖다 팔면서 매출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요 지금 이제 플라넷이 가지고 가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글로벌 포레스트라고 이제 얘기해갖고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이제 포레스트가 있죠. 열대 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숲, 이런 거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 그런 것들, 이게 포레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시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혹은 뭐 산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30m 레졸루션 정도를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 자세한 3m 정도의 해상력을 가지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래닛 랩스가 일단은 뭐 이건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이익을 취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뭐랄까, 환경 관련된 이런 일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이랑 마찬가지인데, 데미지 어세스먼트 한다. 우리 지금 이거 호주에서 불났죠? 그래서 지금 호주 산불 났는데 전과 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약간 이런 재난 쪽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들 배 많이 다니죠? 이런 것들, 카고십, 선박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바그너 그룹 얘기 나왔죠? 이건 국방 쪽이겠죠? 이런 것들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를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가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리뉴어블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구축할 것인가, 약간 이제 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나서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지금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댐 어택, 이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댐 폭파시켜가지고 홍수가 났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뭐랄까요, 피해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좀 조치를 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을 이제 제공을 한다. 인공위성 사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플래닛 랩스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플래닛 랩스가. 그래서 일단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인용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포브스도 있고, 블룸버그, 포춘,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지금 그 플래닛 랩스의 인공위성 사진을 가져다 쓰고 있더라. 굉장히 그래서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분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일단 뭐, 노스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패시픽 재팬, 그 다음에 유럽,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 중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인데,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죠. 북미 쪽입니다. 그 다음에 26%가 이제 중동, 유럽, 아프리카 쪽이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패시픽,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포함하죠. 요 정도. 그리고 4%가 라틴 아메리카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의 종류를 따라서 보면 상용 고객,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디펜스 앤 인텔리전스입니다. 국방 정보기관이겠죠? 아니면 뭐 국방기관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매출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국방 쪽입니다. 디펜스 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다음이 33%인 커머셜 상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이제 민간 정부, 이렇게 이제 요 순으로 매출이 좀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어디 하나에 이제 좀 치우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방, 그 다음에 뭐 민간 정부, 상용 이렇게 좀 골고루 매출이 좀 균형 있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어느 하나에 딱 이제 의존을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44개의 지금 커스터머 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이제 그 고객의 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는데 단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단가가 내려가고 있고, 인공위성을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리다가 올리면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의 단가가 굉장히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일단은 플래닛 랩스는 굉장히 좀 리스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을 찍어서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 비즈니스가 과연 혜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돈 많은 기업이 인공위성 만들어갖고 쏘아 올린 다음에 그거 분석해서 쏴주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팔게 되면 돈 많은 기업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래닛 랩스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적인 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제가 저번 분기에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이제 펠리칸이라는 굉장히 30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상도가 요거 지금 만들어서 올릴 거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직접 펠리칸을 만들어서 제조까지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이 플래닛 랩이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제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어서 쏘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래도 지금보다는 혜자가 조금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고객 수가 944명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이 얘기가 쭉 왔는데, 어쨌든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또 보면은 92%의 리커링 ACV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그러니까 비율이 100개 기업이 만약에 있을 때 그 중에 92개의 기업은 계속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반복 매출을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번 들어온 기업의 이탈률이 한 8%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8%가 이탈률이고 92%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이제 52%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로스 마진을 쭉 올릴 수 있는 키 드라이버가 뭐다? 자, 탑라인 그로스. 이거 뭡니까? 탑라인은 뭐죠? 매출이죠. 맨 위에 올라오는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vertically integrated가 얘기가 나오죠. 수직 통합인데, 아무래도 이제 펠리칸을 얘네들이 제작을 해서 제조를 하고 쏘아 올리게 되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 이 사진을 찍고 거기서 또 이제 사진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vertically integrated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좀 가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데이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대규모로 이제 고객을 많이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로스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로스 마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 다시 가이던스를 줬어요. 216밀리언에서 223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 그로스는 13%에서 17%를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저번 분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닛 랩스가 주가가 휘청거리였던 이유는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갖고 왔네요. 제가 225에서 235였죠. 그 다음에 18에서 23이었는데, 이게 225에서 216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13에서 17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주가가 내려갔던 이유가 요런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내려왔다고 착각하고 그냥 뭐 몰빵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지금 2.91달러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르죠. 얘들이 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우주 관련 비즈니스이기는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 자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SML처럼 정말 얘네들만 독보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코카콜라처럼 얘네만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이런 거 해자 같은 것도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팔아라 사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제 설명을 듣고 개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래닛 랩스의 2분기 실적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뭐 알아보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